자, 들으신 대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월 20일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경기도 양주에서 아내와 두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반부터요,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어서 직접 항의는 하지 않고 이 경비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같은 날 이 층간소음 때문에 경비실에 정말 많은 이 항의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락에서부터 불경 소리까지 아주 넓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그날의 상황 피해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안방 쪽에서는 클럽 음악 그 비트 같은 그런 소리가 났고요. 작은 방 쪽으로는 노래방 기기인지 블루투스 스피커 그 마이크인지 그걸로 막 소리 지르고 불경 소리, 그 스님들 옥탑에 그 연불 외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계속 틀어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여기에서 끝나면 저기 가서 그거 하고 그렇게 10시 반부터 한 4시까지인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게 26층까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위층은 33층? 그러니까 한 6개 층까지가 그 소리가 전달이 됐던 거예요. 와, 제가 지금까지 사건 반장하면서 층간소음 많이 다뤘지만 이건 진짜 이거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넘버원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영상만 봐도 그 영상에서도 그 소음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안방에는 뭐 비트박스 쿵짝짝 쿵짝짝 나오기도 하고요. 옆방에 가니까 기타 소리 같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방을 바꿔가면서 나옵니다. 급기야는 스님이 연불 외우는 소리에 목탁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요? 이런 소리 다 들리기도 하고 연불 외우는 소리 들리는데 이게 방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소음이 되면서 이 피해자는 바로 미층이긴 한데 26층까지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비실 통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가해자 아예 경비실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찾아가야죠. 찾아갈 수밖에 없죠. 한 번 저 소음이 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밤 12시 넘어서도 나오고 저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생활 소음이 아니라 일부러 소리를 만들어내는 소리 같이 좀 들리거든요. 그 이른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같은 거 틀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래서 직접 찾아 올라가서 연락을 안 받으니까 문 두들겼답니다. 근데 문도 열어주질 않고 바로 그냥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터폰을 끌어버렸답니다. 이 지금 바로 아래층 이 지금 제보해신 분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여기 사셨고 그전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고 누군지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 저렇게 대뜸 욕부터 하니까 아우, 야, 이 사람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돌아오셨대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후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양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고양이 배설물이요. 그거 시작해가지고 뭐 간장, 커피, 뭐 섞은 그 다음에 뭐 고추장물, 그 다음에 라카체, 액조, 멸치 액조, 뭐 이렇게 인파포하고 뭐 그거 아예 설거도 못하게 그냥 싹 다 거기다가 막 칠해놓은 거예요. 애들 자전거에다가 막 칠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일주일 사이 간격으로 그거 계속 하루에도 2번 한 적도 있고 막 8회 정도를. 야, 교수님 이거 좀 아픈 사람 아니에요? 네. 정말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하기는 어렵죠. 한 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한 번 정도 간장 엎었다 그렇죠. 이러면 진짜 좀 쌈이 나나 보다. 그런데 지금 일단 아무도 생각도 못한 고양이 배설물을 현관문 앞에다가 막 버려놓습니다. 그다음에는 간장에 커피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물을 온 이제 현관문은 물론이고 뭐 거기 앞에 수납장, 뭐 애들 킥보드, 자전거에도 다 뿌리고 그다음에는 고추장을 또 물에다가 타가지고 고추장물을 만들었어요. 아유. 거기에도 따라서 또 멸치 액젓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오불 테러를 벌였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층에 항의한 이후부터 저런 일이 공교롭게도 벌어지니까 당연히 피해자는 위층 소행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셨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짓을 멈추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네, 피해자는 이렇게 심각한 테러가 계속되니까 집에 있던 모형 CCTV를 현관문에 달기로 했습니다. 좀 모형이라도 달아두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는요, 빨간 레커를 가져와서는 현관문이랑 아이들 자전거, CCTV까지 칠했습니다. 이런 레커 칠을 3번이나 해서요, 인터폰과 도어락이 결국 고장이 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모형 CCTV 옆에 진짜 CCTV를 달았는데요. 그리고 3월 6일 새벽 1시 반쯤에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고 가는 범인의 모습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끼고 커다란 대야를 든 여성이요. 현관문 앞으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오물을 끼얹고 간 겁니다. 오물을 뿌리고 나서 뒤돌아서 다급하게 도망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저러고 살아? 그렇지만 상황상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뭐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워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물 치우고 있을 때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계단 올라가 보니까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해요. 아마 있었던 걸로 보이고 경찰에 지금 CCTV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제출했습니다. 재물손괴, 스토킹 이런 혐의로 입건을 하고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거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이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니까. 그래서 스토킹 관련해서 법원이 5m 이상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사진도 찍혀 있는데 이 가해자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5m 접근 금지 이거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감안한 결정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그 접근금지 명령치고는 뭐 굉장히 엄격한 거고, 그리고 임시 조치입니다.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거긴 한데, 문제는 이게 위아래층이라서 사실 저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접근금지가 통하기도 어렵고, 게다가 지금 이 문제가 아래층에 7살, 10살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고.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그게 너무 좋아. 걱정되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막 저런 걸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거 누가 한 거야라고 하니까 글쎄 모르겠어 하고 말을 돌리긴 했다고 하지만 애들 눈치 빤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큰아이 학교 갈 때는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불안하게 사셔야 되는지 참 걱정이네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